A매치 휴식기 첫 번째 주가 지나간 김에 현재 토트넘 선수들 활약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밀렸지만 덴마크에서는 주전인 호이베르는 선발 출전해서 전반 26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59분에 교체 아웃됐지만 그 전까지 91% 패스 성공률로 4번의 기회를 만들면서 중원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였죠. 참고로 에릭센도 선발로 나왔는데 풀타임 활약을 하면서 1득점 2도움을 올리면서 무려 평점 9.5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로메로는 에콰도르와의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99%, 지상볼 경합 88%, 방어 동작 9회, 소유권 회복 12회 등 맹활약을 하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윙백으로 나와서 손흥민을 괴롭히다가 수비를 포기하고 그냥 윙어가 된 페리시치는 크로아티아가 라트비아를 5대0으로 이길 때 두 차례나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맹활약했고, 네이션스컵 조별 예선에 출전한 비수마는 후반 17분에 교체로 나와서 20분 만에 도움을 한 개 올리는 알짜배기 활약을 했습니다. 스웨덴 대표인 클루셉스키도 선발로 나와서 전반에는 득점, 후반에는 도움을 올리면서 팀의 5대0 대승에 큰 기여를 했고, 심지어 센터백 유망주인 필립스조차 스위스와의 U19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각자 자국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 인물이라는 게 잘 드러난 주간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토트넘의 한 선수는 대표팀 경기에서도 매우 큰 실수를 하면서 완전히 자신감이 없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히샬리송입니다. 900억이라는 비싼 이적료에 이적해서 케인을 대체할 선수로 주목받았던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리그 27경기 출전했지만 득점은 단 한 골에 그치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4경기 출전에 무득점으로 토트넘 합류 이후에 리그 31경기 동안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도 세계 최강을 다투는 브라질에서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선수인 만큼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브라질 동료들과 함께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요. 마지막 보루였던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충격적인 실수와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브라질은 볼리비아와 월드컵 예선을 했는데 경기 자체는 5대1로 완전 대승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고, 그 뒤에 호드리구, 네이마르, 하피냐가 받치면서 아주 쟁쟁한 공격진을 형성한 브라질은 그 이름값 그대로 5골을 폭발시키면서 볼리비아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호드리구가 2득점 1도움을 올리고, 네이마르도 2득점 1도움을 올리고, 하피냐는 1득점 1도움을 올리는 가운데 히샬리송은 무득점 무도움으로 침묵했고, 심지어 결정적인 찬스도 하나 놓쳤죠. 이미 브라질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히샬리송은 슈팅을 한번 접으면서 상대 수비수마저 완벽하게 쓰러뜨렸습니다. 이후에 슈팅만 제대로 했으면 득점인데 어이없게도 골대를 훌쩍 넘기는 홈런을 치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날린 겁니다. 공격수는 골맛을 봐야 살아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도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히샬리송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히샬리송은 스스로에게도 크게 실망했는지 후반 26분에 교체로 벤치에 앉은 이후에 눈시울을 붉히면서 자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히샬리송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처럼 보인다면서 축구 훈련이 아니라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요. 솔직히 브라질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네이마르조차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가족들과 함께 TV 앞에서 긴장하는데 브라질에서 선발 원톱으로 나선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긴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해외 팬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히샬리송은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토트넘 구단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900억짜리 선수이고 다시 팔고 싶어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줘야 절반이라도 건질 거 아닙니까? 지금 폼으로는 히샬리송을 판다고 해도 400억도 못 받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케인의 이적 이후에 히샬리송을 스트라이커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올 시즌 첫 3경기에서 선발 기회를 잡고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 때문인지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히샬리송을 2급으로 평가해버렸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9번 역할을 하는 스트라이커들을 모아서 A급부터 E급까지 줄 세우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즌 득점왕이자 올 시즌도 득점 1위인 홀란은 제외하고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A급보다 더 위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손흥민, 홀란과 함께 나란히 해트트릭을 했던 유망주 퍼거슨은 종합적으로는 C급을 받았고 리버풀의 누네스도 같은 C급이었습니다. 아스날의 제주스와 뉴캐슬의 이삭은 그보다 높은 B급이라는 평가였고요. 메뉴가 야심차게 영입한 호엘루는 D급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영입 실패죠. 맨시티의 알바레즈는 홀란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A급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왜 맨시티가 3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토트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뒷부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히샬리송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케인이 떠난 이후에 초반에는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오면서 9번 역할을 맡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죠. 방송의 진행자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히샬리송은 2급이라고 단언했는데요. 히샬리송의 기록은 충격적이다. 많은 기회를 놓쳤다. 열심히 뛰긴 하지만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축구 지능은 실망스럽다라면서 이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샬리송의 에버튼 시절을 언급하면서 전체 커리어를 돌아보면 그래도 C급은 된다면서 히샬리송을 옹호하려는 패널도 있었지만 900억이라는 이적료로 토트넘에 이적해서 27경기 한 골은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게 출연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죠. 심지어 한 패널은 E급도 아닌 F급이라면서 리그 전체에서 최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히샬리송이 분명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성격도 열정적이라서 그래도 호의적인 편인데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의 성격이 아니라 기록과 활약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토트넘 팬들은 히샬리송을 비난하기보다 자신감을 회복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완전 멘탈이 무너져버렸어. 그에게는 득점이 필요해. 그래야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히샬리송에게는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해. 마치 자신의 경력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월드컵에서 당한 부상 때문일까? 히샬리송은 에버튼 시절의 번뜩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히샬리송에게 필요한 건 스포츠 심리 상담사야. 최근 모습을 보면 그의 심리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우리의 응원이 히샬리송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어. 차라리 그를 왼쪽 윙으로 바꾸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렇듯 현재 토트넘 팬들은 히샬리송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에 대한 긴 논의가 끝나고 다음은 바로 손흥민의 차례였는데 손흥민의 사진을 들자마자 모든 패널들이 동시에 모두 A급이라고 외치면서 그냥 7초 만에 사진을 붙이고 끝이 났습니다. 살짝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뿌듯했는데 그만큼 손흥민이 의심의 여지 없이 탑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손흥민 얘기를 좀 길게 해줬으면 할 말이 더 풍성해졌을 텐데 그냥 보자마자 바로 A급이라고 외쳐버리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네요. 손흥민은 윙어인데 이젠 붙박이 스트라이커로 되는 걸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하루빨리 프리미어리그가 재개돼서 손흥민이 셰필드전 멀티골 활약을 하는 걸 또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니, 헤드트릭일까요?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